아기 사자 심재훈의 부활,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드라마.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 꿈을 꾸었다. 그러나 꿈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실과 부딪힌다. 단 한 번의 불운한 순간이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다. 과연 그는 이 잔혹한 운명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설 것인가? 2025년 한국 프로야구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며 들썩였다. 그 중심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유니폼을 입은 한 젊은 내야수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심재훈.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기 사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미래의 삼성 내야를 책임질 제목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3일 초 평촌 중 유신고를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3순위라는 높은 순번으로 삼성의 지명을 받았다. 이는 내야수 중에서는 박준순, 두산 베어스, 과 염승원, 키움 히어로즈, 다음으로 빠른 지명이었다. 그만큼 그의 잠재력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은 심재훈을 지명하며 청소년 대표팀 주전 내야수로 큰 대회 경험이 풍부하다. 공수주 3박자를 갖춘 선수로 일발 장타력 보유, 중장거리 주전 내야수로 성장 기대치가 있다고 극찬했다. 이 찬사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의 플레이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련함과 패기가 동시에 묻어났다. 날카로운 타격 센스,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빠른 발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유망주였다. 팬들은 그의 플레이에서 전설적인 내야수들의 어린 시절을 겹쳐보았고 그의 등장이 침체되었던 삼성 라이온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겨울이 지나고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자 심재훈은 곧바로 1군 캠프에 합류하며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기 시작했다. 동기인 배찬승, 차승준, 함수호와 함께 혹독한 캠프 일정을 완주하며 박진만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다. 박진만 감독은 캠프 당시 심재훈을 비롯한 루키들의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들이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훈련장에서 심재훈은 어린 선수답지 않은 집중력과 성실함으로 모든 훈련에 임했다. 그의 방망이 소리는 다른 선수들보다 유난히 날카로웠고 수비 훈련에서는 마치 스펀지처럼 코치들의 지도를 흡수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뜨거운 열정과 성공에 대한 갈망이 읽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1군 데뷔전의 날이 밝았다. 4월 17일 잠실 LG 트윈스와의 경기. 심재훈은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장하며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를 밟았다. 첫 타석에 들어서는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을 것이다. 수많은 관중의 시선, 낯선 투수의 공, 그리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5타석 2타수 1안타 3볼넷 1도루. 데뷔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완벽한 활약이었다. 그는 안타를 때려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고 볼넷을 골라내며 선구안을 과시했으며 빠른 발로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공수주 3박자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의 맹활약 속에 삼성은 6대3으로 승리했고 팬들은 새로운 스타의 탄생에 열광했다. 아기사자 심재훈의 시대가 열리는 듯했다. 하지만 1군 무대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곳은 꿈을 향해 달려온 수많은 재능들이 좌절하고 사라져가는 냉혹한 정글이었다. 한 번의 성공은 다음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시련의 전조일 뿐이었다. 데뷔전의 화려한 불꽃은 오래가지 못했다. 4월 24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3타수 2안타를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심재훈의 방망이는 침묵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로 대주자와 대수비로 경기에 투입되었고 타석의 설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간신히 타석에 들어서도 상대 투수들의 날카로운 공에 방망이는 헛돌기 일쑤였다. 1군 투수들의 공은 2군이나 아마추어 시절과는 차원이 달랐다. 빠른 구속, 예리한 변화구, 그리고 빈틈없는 제구력은 어린 심재훈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벽이었다.
그의 자신감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듯한 불안감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데뷔 초의 빛나는 활약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TV 중계 화면에는 그의 모습이 거의 잡히지 않았고 팬들의 관심도 점차 식어갔다.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아직은 어리다는 평가들이 그의 귀에 맴도는 듯했다. 그는 매일 밤잠 못 이루며 자신의 타격 자세를 되짚어보고 투수들의 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을 것이다. 왜 방망이가 나가지 않는지, 왜 좋은 공을 놓치는지 수없이 자문했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았다. 프로의 세계는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6월 중순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훈련 도중 불의의 사고로 입술 부위에 공을 맞은 것이다.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찾아온 고통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깊은 상처를 남겼다. 피가 흐르는 입술, 퉁퉁 부어오른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야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부상은 선수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특히 이제 막 프로 생활을 시작한 어린 선수에게는 더욱 그랬다. 한 달여간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재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재활 훈련에 매달렸다. 동료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땀 흘리며 경쟁하는 동안 그는 홀로 병실과 훈련장을 오가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재활 기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예전처럼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이대로 내 꿈이 좌절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오직 야구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그에게 야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TV에서 동료들의 경기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아려왔다. 특히 1군 무대에서 활약하는 동기들의 모습을 볼 때면 부상으로 인해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더욱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그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듯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한 줄기 빛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빛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빛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었다. 그 친구의 활약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그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피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길고 지루했던 재활의 시간. 심재훈은 7월 말부터 2군 경기에 투입되며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 특히 타격을 할 때마다 부상 부위가 울려 통증이 느껴졌고 이로 인해 타격 감각을 되찾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최근 마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몸 상태는 괜찮다. 수비는 하던 대로 꾸준히 잘하고 있다. 타격은 경기 감각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픈 것도 다 나았고 잘할 일만 남았다고 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타격감이 올라오던 찰나에 부상을 당했기에 그 아쉬움은 더욱 컸다. 그가 재활에 매달리고 있을 때 프로야구 1군 무대에서는 그의 절친이자 동기인 별표 박준순, 두산 베어스, 별표 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박준순은 1군 무대에서 신경기에 출전하여 140타수 44안타, 3홈런 타율 0.314 OPS 0.774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두산의 주전 3루수 자리를 꿰찬 그는 7월 한 달간 무려 0.338, 80타수 27안타, 이라는 경이로운 타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7월 23일 잠실 한화 이글스전에서는 4타수 3안타 1홈런 3득점 1타점을 기록하며 단타가 빠진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심재훈은 재활 기간 동안 TV 중계를 통해 박준순의 경기를 지켜보았다. 친구의 활약은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쓰라린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나도 할 수 있다. 박준순의 눈부신 활약은 그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친구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에게 박준순의 플레이는 한 줄기 비디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는 박준순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심재훈은 쉴 때 준순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친구가 잘하니까 좋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또한 가볍게 배트 어떤 거 쓰는지 물어본다. 장비 공유를 많이 한다며 친구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드러냈다. 박준순에게 요즘 잘 치는 비결을 물어보면 바뀐 건 없다. 적응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말은 심재훈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적응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친구의 성공은 그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달려갈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진정한 강자는 시련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련을 발판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한다. 심재훈은 절망의 시간을 단순한 공백으로 두지 않았다. 그는 그 시간을 자신을 재정비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더욱 강한 선수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훈련의 장으로 삼았다. 부상에서 회복된 심재훈은 타격 능력을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는 타격에서 제 것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한 타석을 못 치면 생각을 바꿔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었다. 그는 실패에 좌절하기보다는 오답 노트를 쓰는 느낌으로 다양한 방식을 시험해 보았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다른 풀이법을 찾아보듯이 타격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수정했다. 그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린 선수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성숙함과 끈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그는 최근 떨어지는 공 대처를 중점적으로 다듬고 있었다. 스트라이크 존을 높게 본다. 낮은 공에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타석에 선다. 제 존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속지 않고 좋은 공을 칠 수 있다는 그의 설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이었다. 이는 1군 투수들의 변화구에 속아 헛스윙을 남발했던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는 단순히 공을 치는 것을 넘어 투수의 의도를 읽고 자신의 존을 지키는 눈야구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타격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타석에서의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타격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수비였다. 박진만 감독은 수비를 중시하는 감독으로 유명하다. 심재훈은 이제 수비는 자신 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상으로 인해 타격 훈련에 제약이 있었던 동안 그는 수비 훈련에 더욱 매진했을 것이다.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고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하며 자신의 수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의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적인 송구는 이미 인정받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완벽한 수비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수비에 대한 자신감은 그가 다시 1군 무대에 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재활과 훈련을 통해 심재훈은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한층 더 성숙해졌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법을 터득했다. 1군 무대의 냉혹함과 부상의 아픔은 그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기 사자가 아니었다.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해진 진정한 사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플레이에는 더욱 강한 의지가 담겼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이 결국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삶의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다. 심재훈에게는 박준순이라는 친구의 존재가 그러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기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거울이 되고 채찍이 되며 때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경쟁을 넘어선 우정의 가치를 보여준다.
심재훈과 박준순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그들은 같은 해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상위 순번에 지명된 동기이자 내야수라는 같은 포지션을 맡고 있는 경쟁자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려울 때는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친구였다. 심재훈이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박준순의 맹활약은 그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자극이 되었다. 박준순 역시 심재훈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그들이 나눈 대화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우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배트나 장비에 대한 가벼운 질문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다. 박준순이 바뀐 건 없다. 적응해서 그렇다고 말했을 때 심재훈은 친구의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보았을 것이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그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치열한 프로의 세계에서도 인간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다. 박준순의 활약은 심재훈에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친구의 성공은 그에게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박준순처럼 1군 주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었고 팀에 기여하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 이러한 열망은 그가 재활과 훈련에 더욱 매진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7월 31일 드디어 심재훈에게 1군 콜업 소식이 전해졌다. 길고 길었던 재활의 터널을 지나 그는 다시 한번 꿈의 무대인 1군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은 그에게 단순한 복귀를 넘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증거이자 다시 한번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지난 시련들을 통해 얻은 단단함이 공존했을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을 믿고 당당하게 1군 무대에 다시 설 준비를 마쳤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와 같다. 때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도 한다. 심재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선수의 성공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좌절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다. 1군에 다시 콜업된 심재훈의 남은 시즌 목표는 명확했다. 그는 항상 똑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1군 올라갔을 때 잘하는 게 목표다. 기회를 잡으려고 항상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는 굳은 의지와 겸손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데뷔전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다. 오직 현재에 집중하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는 팬들에게 아픈 것도 다 나았다. 잘할 일만 남았는데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심재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프로 스포츠의 세계는 냉정하고 치열하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더라도 시련과 좌절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심재훈은 부상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마침내 다시 일어섰다. 그의 이야기는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불굴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주변의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는 이제 아기 사자라는 수식어를 넘어 진정한 사자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가장 큰 시련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의 야구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과연 심재훈은 남은 시즌 동안 어떤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 또 어떤 감동적인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인가? 그의 눈부신 비상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시련과 마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